저는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에 몸담고 있는 김성희입니다. 예. 지금 우리 용두산 공원에 가면 꽃시계 있지 않습니까? 꽃시계 다 생기고 한 것이 그때 전국체전할 때에 다 단장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태종대 일주도로 이것도 그때 체전할 때에 싹 정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86년도 아시안게임 할 때에 요트 경기장 여기 조성할 때에 지금 3시 방향으로 보이시는 이 일대 있죠. 센텀시티하고 이걸 전부 다 매축을 하게 되는데, 이곳을 메울 때에 흙들은 다 어디서 가져왔느냐라고 하면은, 옛날 망미동 육군 통합병원 진짜 옮겨갔죠. 병무청 지금 있는 그 통합병원 뒤쪽에 토곡주공 있는 데 있죠. 토곡주공 있는 곳이 그게 제법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 뒤쪽에 있는 배산하고 토곡주공 있는 산하고 거기가 한 68년도만 해도 여우가 휙휙 다녔다고 그러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수영강을 빠져나왔는데요. 이쪽에 자연지형 조건은 광안리 백사장하고 여기 어딥니까? 해운대 백사장이 위치가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데도 백사장이 완전히 다르죠. 해운대는 모래 성분이 많은데 비해 가지고 이쪽은 뭡니까? 그 진흙 성분이 또 많아요. 입자가 곱다든지 이렇지가 않고요. 그거는 이 수영강에 내려오는 해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주로 이쪽으로 이 수영강에 가거든요. 그래서 남해 안에 계시는 어부들 같은 경우도 그 명칭이 있어요. 통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낙동강에서 내려오는 이 민물하고 섬진강이 있죠. 내려오는 이 양쪽 민물 사이에 이 남해안이 딱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 민물, 낙동강하고 섬진강 민물 사이에 의해 가지고 어종도 다르고 붙이는 명칭도 다른 것처럼 우리는 여기 이제 수영강을 끼고 내려와 가지고 이쪽에 어장이 굉장히 풍부했던 곳이거든요. (1907년) 기록에 보면은 한 해 소금을 한 310톤 정도 생산한 거로 됩니다. 전국 소금 생산에서 한 4% 정도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65년도 그 무렵만 하더라도 이 지역민들이 봉내동하고 저쪽에 충무동에 있는 기생들 형태를 모아가지고 여기서 4월 달에 뭡니까? 풍악을 울리고 그 어기죠. 어려운 기생이라.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기대보다는 어기대로 불러야 된다. 저 뭡니까? 동방부두, 그 다음에 간만부두, 그 다음에 현대부두, 그 다음에 저쪽에 북항대교 있는 저쪽에 뭡니까? 신간만부두, 그 안에 들어가면 자성대부두, 허지선 터미널이라고 하는 자성대부두, 그거 다 합쳐가 여기 이 신선대부두를 포함해가 한 해에 처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가 600만 개입니다. 600만 TU인데 이 600만 TU를 컨테이너도 사이즈가 있거든요. 20피트짜리, 5.89m짜리 그거를 이제 6m 잡고 600만 개 그거를 한 해 처리하는 그거를 한 줄로 쭉 쓰면 길이가 6만 킬로 정도 돼요. 2002년부터 벌써 상당 부분이 자동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크레인 기사님들도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이제 옛날 10분이 작업하던 걸 지금 뭐 한두 분이 끝날 정도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안쪽에 보이는 우리 저기가 뭡니까? 건물 같은 거 있죠. 저가 부경대학교 옛날도 아니고 용호 캠퍼스에 있는 저 건물인데, 저 신선대 부두로부터 안쪽에 쑥 들어가 있는 저기가 뭡니까? 용당포죠. 조미 전래준 작물을 모심게 하는 것처럼 여기 심은 데서 이 지역의 이름의 유래가 조내기로서 전래되는 거로 봅니다. 그 점에서는 문헌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제주도보다는 영도가 월등히 유리합니다. 그 실제로 대마도가 섬이고 또 영도가 섬이었던 것만큼 이 부산진 첨사가
이영혁이가 편지하고 그 고구마 종자를 받았을 때에 심었을 가능성이 영도가 우리나라의 고구마 시베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런 사연들이 우리 영도에 있고요. 이 조도는 밀수의 메카였습니다. 스시마에서 뭡니까? 그 발동 속도 고속을 낼 수 있는 특공선이라고 하는 경비선보다 이 배가 더 빠른 거예요. 그걸 오면은 여기가 68년도만 하더라도 한 뭡니까? 이 170, 80명이 거주민들이 살 정도로 여기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분교도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조도 분교, 동산 요 초등학교 딸려 있는. 그러다 보니까 밀수의 기지로서 한때 역할을 하는 것이 영도 복내산 저 위에 올라가 가지고 저기서 뭡니까? 유리판 같은 거 있죠. 그 한 명은 저 올라가 있는 거야. 그러면 해양경찰은 저쪽에 안쪽에 있잖아요. 그럼 해양경찰이 야 일로 오냐 안 오냐는 저기서 복내산 위쪽에서 불빛으로 이쪽에 신호를 주는 거예요. 조도 쪽에. 야 떴다. 잠수 타. 뭐 숨어. 이제 이리적으로. 수영만 이쪽은 원래 그 수심도 깊고 이래가 또 뭡니까 어장 그 좋은 그 풀 그 밑에 이런 어장 식물도 살고 해가지고 좋은 어장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고기 생선류들 이런 것도 많이 잡히고 그 다음에 또 미역이든 이런 다시마 종류 이런 것들도 많이 채취되고 하는 공간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수영만 요트장을 만들려니까 어느 정도 깊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에 있던 흙들을 파내 가지고 요즘 같은 거 하기 어려울 텐데 바다 오염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판 흙들을 이 앞쪽에 수영만 쪽에 그냥 막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물이 살지 못하면 바다가 계속 오염되고 그 다음에 또 더 큰 뭐 생선들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에는 별로 그게 의장으로서 역할을 잃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출발을 이쪽으로 갔다 갈 건가? 천장이마저하고 코스에 약간 이야기가 들린 건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제 테트라우터가 있는 이쪽으로 쭉 해가지고 여기를 여러분 부산 마린시티라 하죠. 제가 마린시티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앞쪽에 또 영하의 거리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해운 뭐 오늘날 해운대가 개발되고 나서 이거 뭐 마린시티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부산 속에 어떤 외국같이 보이는 이런 큰 새로운 어떤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또 해방 이후까지 다양한 고기들도 잡고 또 특히 여기에서 생산되는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은 다대포나 또 전라도 쪽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걸 말려가지고 말릴 때는 또 태종대나 이런 데서 말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려가지고 일본으로 수출하는 그런 어떤 수출 항군이 생산된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기대가 있는 요 공간 지점에 좀 어울림 마당하고 좀 있습니다만은 저기 가면 일제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많은 것들을 훼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또 구리 있죠. 구리가 여러분들 어떤 공업에 있어가지고 어떤 물질 간의 어떤 그 화합, 그죠? 이거 화합을 시키고 하는데 항상 필요한 게 구리거든요. 구리의 필요성이 많이 있고 하니까 여기에 구리를 생산하는 광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산이 있다가 해방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이제 광산 활동은 거의 중지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저쪽에 우리가 이 광안대교 안쪽을 광안리라 하지 않습니까? 한 번씩 쳐다보고 있어요. 그 다음 저기 해수욕장이 있지 않습니까? 광안 해수욕장. 그죠? 그래서 이 광안리가와 광안인가 이런 데 대해서 기록에 보면 지금 광안리 쪽을 지나가는 수영로라는 도로가 있죠. 그 위쪽하고 아래쪽 이렇게 나눠지는데 아래 깍단, 위 깍단 이렇게 해서 나눠지거든요. 근데 실제는 그 위쪽 편에 저쪽 항용산 쪽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고 아래쪽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장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실제 지금 이 광안리 해수욕장 있는 이 자리에 5개 정도의 어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아까 이야기한 소금도 생산하지만은 또 바다에 나와서 어로 행위를 해가지고 생계를 이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도 이제 해방 이후에 해방보다 일제강점기 때 해수욕장이 생기는 게 언제부터 생기느냐?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해수욕장 생긴 게 어느 해수욕장입니까? 송도 해수욕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후에 이제 해운대, 광안리 이런 쪽에 해수욕장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어장으로서의 기능은 잃었는데 지금도 자수형 어방놀이, 또 광안리 어방축제 이런 게 있죠.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과거에 이쪽에 화려한 어장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옆에 있는 산, 저쪽으로 지나가는 길을 우리가 뭐랍니까? 달맞이길, 예, 맞습니다. 달맞이길. 달맞이길이 있는데, 달맞이길 있는 저 산이 소가 누워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8개의 경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산에 있습니다. 뭡니까? 해운대입니다. 해운대는 정말 아름다운 공간이죠. 우리가 해수욕장을 생각할 게 아니고요. 지금 경치도 정말 뛰어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한팔경의 하나로 들어가는 금강산도 들어가거든요. 그런 데 들어가는 게 해운대입니다. 소위 객주들이 모여드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저기를 구초량, 여기를 신초량이라 불렀어요. 어느 날 동네 부사가 여기를 와보니까 사람들이 구초량이 어떻고 신초량이 어떻고 이러니까 뭔 소리 하냐. 옛날에 저기 많이 살았는데 저기는 구초량이라 그러고 지금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사니까 여기를 신초량이라 한다. 그러면 헷갈리니까 그럼 저기는 부민동이라고 여기를 초량이라 해라. 그래서 초량이라는 지명이 고한말 이전과 이후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초량이 이제 본창에 가는데 정치국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객주업을 하면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한양과 멀고 인천은 한양하고 가까우니까 거기는 돈이 되는 게 있어요. 중국과도 가깝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일찌감치 인천에 갑니다. 인천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을 거기서도 개설할 정도로 이 사람이 대단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송상현 장군이 부사가 있었던 동네는 송상현공을 동네 초입이 되는 양정 입구에 지금 세웠고, 그리고 다대 부사였던 윤웅신 장군은 다대 쪽에 세워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하군은 사하 출장소에 불과했어요. 세울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기 고관 입구에 세워진 게 윤웅신 공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사하구에서는 자기네들을 수호했던 분이니까 모셔가겠다 이러니까 동구에서는 뭔 소리 하는 너희는 딴 거 세우더라도 못 준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동구에는 송상현 윤공단과 정발장군 동산이 있습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만들다 보니까 충장공 정발장군상 글자 필체가 박정희 대통령 필체예요. 부산에 2군데 남아 있습니다. 여기와 그리고 충렬사. 그리고 참 송상현공도 그렇죠. 여기를 둘러보겠습니다. 지금 정발장군이 보고 있는 방향이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일본이라 생각해요. 대마도 쪽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군들이 거의 대마도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의 대마도 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승만 박사님이 쓰셨고, 걸림문은 허마나 시인이 쓰시고, 그 다음에 조각은 한인성 씨가 조각을 하고, 글씨는 배재식 씨라고 부산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을 하셨던 분인데 국전 서예 부분에 대통령상을 받으셨던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밑에 뒤와 군졸들과 위에 정발장군을 모셔놓은 것입니다. 자, 여기다 1905년에 철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쪽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게다가 1905년 1월 1일부터 경부철도가 다녔는데 9월달 되면은 관부연락선도 다닙니다. 일본 하관에서 시모노세키에서 부산까지 배가 오는데 거기에 온 사람들도 거기서 고개를 넘어서 와야 되니까 이 불편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해안철도를 만듭니다. 1907년부터 8년 사이에. 그래서 8년에는 중앙동 지금 세관 맞은편에 임시역을 만들어요. 그래서 해안철로로 다니다가 임시역을 만든 그해 8월 달에 본역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10년에 부산역이 완공되고, 그때 되면은 초량역은 거쳐가는 간이역이 되고 부산역이 본역이 됩니다. 요게 나중에 우리가 가게 되는 초량 상해문 안쪽에 있는 홍성방 자리가 되고요. 여기 깃발이 보이는 것이 지금 현재 초량 화교학교 있는 자리에 전국 이사청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지금 흔적도 없는 피란민과 관련한 역사, 지금 뭐 매축지 마을이니, 그리고 영도 흰여울 마을이니, 그리고 아미동 비석마을이 뭐 피란민들이 이룬 영도 청학동 해돋이 마을도 그렇지만, 여기는 62년부터 시가지 정비를 하면서 싹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역 일대에 초량동 45번지에 거주했던 피란민들 이야기를 물어보려면은 연산동으로 가거든요. 학교를 만들 때 가급적이면 주변의 지형 지세를 그렇게 신경을 쓰고 만들었던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그 조선시대 만들었던 서당들도 보면은 아무렇게나 안 했잖아요. 이 경치 좋고 풍광 있고 공부가 될 만한 그런 자리로 갔듯이, 왜 저기는 두물머리 터에 갔느냐. 이야기가 좀 깁니다만은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이 어디 있어요? 주로 해안에 있죠. 우리나라 동해에는 낙산사, 남해에는 보리암, 그렇죠? 그 다음에 서해에는 광화 보문사, 세 군데 있어요. 동해에는 바위에 부딪히는 물소리를 듣는 데고, 남해에는 파도의 백사장에 쓰러지는 파도 소리를 듣는 거고, 그 서해에는 간만차에 의해서 물이 밀고 나갈 때 듣는, 그래서 3대 명소라 그럽니다. 자, 초량시장으로 가는데, 초량시장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걸 만들어내는 음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돼지갈비. 하나는 밀면은 초량시장 출발 아닙니다. 내원냉면이 시작입니다. 오암동에. 그러니까 밀양돼지국밥이나 진주돼지국밥이나 다른 돼지국밥은 소뼈를 고운 물에 양념과 돼지고기를 넣어서 만드는데, 부산표 돼지국밥은 돼지뼈를 삶은 물에 거기에 다른 양념들을 넣어서 이 돼지의 어떤 냄새를 없앤, 그래서 부산표 돼지국밥과 원래 돼지국밥의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돼지국밥이라든 이런 것들이 저기서 나오던 부산물들이,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멀다 하지만 과거에는 동구천까지는 거리도 아니거든요. 바로 건너편에 부산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도 공무원들이 전국으로 순환 근무를 하거든요. 서울이나 대전이나 대구 근무하던 직원들이 여기 오면 회식을 하면 생선회를 먹으면 대접 제일 잘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갈치 가려니까 비싸잖아요. 건너편에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맛을 본 친구들이 다시 본거지로 대전이나 서울로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택배가 잘 돼 있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아저씨, 저녁에 우리 회식이 있는데요. 10만원치 사갖고 몇 기관차 몇 열차 기관사편으로 보냈어요. 이 아저씨는 직원들을 다 하니까 안으로까지 무상 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일본의 명란젓이 유명하게 된 것도 이 시장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테스형을 갖고 노는 아저씨, 어머니가 장사했던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 어머니가 아마 아들을 위해서 콩나물 장사를 했대요. 그 음악적으로 어릴 때부터. 왜 저기에다가 남선창고를 지은지가 비밀이 이 길에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요는 육지인데 요는 바다입니다. 빠집니다. 예. 파도 치잖아요, 봐요. 길에서. 그 유일하게 남순창교 초창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요 담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바깥이 옛 해안길이고 그쪽에 배를 대놓고 여기로 가져왔었어요. 창고 건물이 여러 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고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요렇게 물이 흐르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기에 뭐 비가 새거나 이러면 물이 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안이 습하면 안 되니까. 베트남의 최초의 교회라는 측면도 있지만 일제 때 신사참배라는 게 굉장히 좀 뭐랄까요, 심했잖아요. 유일하게 한강이라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곳이 이 교회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도들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개인적 박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 백산상회를 상당히 도우는데도 일조를 했고, 그래서 일제 시기에 일제 항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족운동까지 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주도하셨던 분이 진해 웅천분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자, 여기를 차이나타운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청광거리라 부르다가 한때 부산시와 중국 상해시가, 중국하고 우리가 수교를 맺으면서 상해거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 아니라 대만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었거든요. 왜? 49년에 중국의 국공내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조선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대만 쪽으로 국적을 옮겼잖아요. 왜? 중국으로 국적을 옮기면 지금 떠나야 되니까. 이 길이 재밌는 것이 우리가 러시아하고 수교하기 전에는 이 동네에서 팔린 것이 세계적 명품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잊어졌지만, 예, 밍크 담요가. 시온합섬에서 만든 밍크 담요가 다른 데서는 인기가 없는데 미군 함정이 딱 들어오면 이 배들이 전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사계절을 다니잖아요. 미군용 담요만으로는 겨울에는 추워서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2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진 지성에서 부산 진성으로. 그래서 오늘은 부산시 부산 진성의 어떤 본령을 한번 돌아본다. 여기 답사는요, 크게 이제 임진왜란을 한번 보는 거고, 그다음에 조선 후기의 부산 진성 본령을 보는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여기가 통신사와 관련된 연가대가 복원돼 있고 역사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통신사와 관련된 것을 보는 거죠. 현재 선진위성이라고 우리가 한 거, 그 다음에 일제 조선 총독부가 고적으로 지정한 거, 비석. 데 들어와서 김영삼 정부 들어와가지고 일제 지정한 문화재를 재평가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국가 단위의 문화재는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일제 강점기나 아니면 임진왜란에 대한 교육 장소로 충분히 활용되고 있으니 적어도 지방 문화재는 지정해서 보존을 하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부산광역시 기념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국가 지정 사적은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역사가 변해 오는 거고, 이제 성 자체를 한번 보시면은 어쨌든 여기는 지금 서문 성곽 우주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서문 터조. 부산 진성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가 서문이잖아요. 성이 이렇게 생겼으면 서문은 저 부산 진시장까지 확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서문 쪽이 뾰족하게 나온.
여기가 앞면이고 이 진남대도 이게 이쪽에 앞면에 현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뒷면만 보고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다를 진압하고 있는 부산 진성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모든 게 다 향해져 있는. 네, 그렇죠. 그래서 서문은 이제 서문터니까 옮겨져 온 거고, 여기가 그러니까 남문의 문루가 진남루거든요. 그래서 아마 남문이 아마 이 바닷가 쪽으로 아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문이 여 밑에 있었을 거고, 이게 진남대. 그러니까 진은 진압하다, 진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진압하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부산 진성에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이제 저기 안내판에는 저 글씨가 뭔지는 나와 있어요. 뭐냐면 청독장 화산군 영양 천시지비라고 돼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뭔가 청독장은 어떤 그러니까 지장수의 지휘죠. 청독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화산군은 나중에 군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혹시나 이제 이렇게 합니다. 조명연합군은 어떻게 하냐면 일본군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여기가 최전선이잖아요. 여기에 명나라를 주둔시킵니다. 명나라 군인들을. 그래서 명나라 군인들이 여기 와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조선의 입장에서는 명군들이 굉장히 고마운 존재죠. 뭐 행포를 부렸던가 말았던가. 그래서 여기에 명나라 장수에 대한 5개의 비석을 세워요. 근데 여기 주둔했던 그 사람 한 사람이 천만리라고 하는 장수고요. 그 다음에 천만리 장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들분들하고 같이 다 와요. 그러다가 이제 기화하지 않고 이제 조선에 머무는 그런 장수의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영도에 복례산에 가면 산신당이 있어요. 네. 산신당 그 설화를 보면 그 산신녀가 최영 장군을 사랑을 해요. 네. 그랬을 때 최영이 등장해요. 그러면 모든 설화나 신화 같은 경우에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죠. 어떤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에 이미 최영이라는 장군이 이미 그런 어떤 내용이나 그러니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화나 신화 같은 것들을 어떻게 신비하게 만들 때 그런 실존 인물들 등장하면 더 스펙타클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게도 최영이 등장해요. 영도도 해안가니까. 또 하나 있어요. 해안가라고 하면 지금 다 해안가죠. 여기가 바로 바다라고 해요. 감안동도 그렇고 수영도 마찬가지.